검찰에서 5가지 정도의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하나 읽어볼까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K 피해자들의 고발 등을 단서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간 수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공식 발표한 거죠. 국가기관이 다스는 이명박이 거예요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드디어 대답을 해줬네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이 됐습니다. 명명박박하게 발표됐죠. 네. 둘째,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이거죠. 셋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 총영사 등 국가 공무원들을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 재산의 상속세, 절세 방안 준비를 공무로서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킨건프를 다스의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 사명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건희한테는 기소중지 내린다 그랬나요?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환 안 하고 기소중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고요. 의사표시 눈 끔뻑끔뻑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이승용 목소리 들으면 뭐 벌떡벌떡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네. 검찰 괜히 넘겨짚지 마시고요. 이거 넘겨짚으면 이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피의자의 의사대로 정신이 멀쩡하니까 일단 소환하세요. 예. 아니면 압수수색 하시든지. 여기서 말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건데 이 차명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와대 경호원이 김재정 씨를 경호하게 해요. 네. 이 셋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하고 권리행사 방해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뇌물입니다. 뇌물죄. 이 뇌물죄는요. 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넷째,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임명 등의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 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는요. 이팔성이 등장하는데 이팔성한테 우리금융회장을 맡겼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게 아니고 원래는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시키려고 했대요.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책임자가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제 김소남 의원 기억하시죠? 4억 원 받았던 그 김소남을 비례대표 순위를 높게 책정하니까 보통 비례대표의 상위 순번은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데 그냥 듣보잡게서 거기에 배치가 되니까 이제 거기다가 논리를 그때도 만들었었죠. 호남 몫에 뭐 어쩌고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다 그냥 배치를 하더라. 정말 무서운 놈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이 3,400여 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포 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경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 기소한 게 아니고요. 아직 기소가 안 된 게 있어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에 대해서만 기소한 거죠. 워낙에 이제 죄가 버라이어티하다 보니까 아직 100% 확인 안 된 거는 냅두고 확실한 것만 일단 기소한 거예요. 그런데도 16가지예요. 금액도 횡령 금액, 횡령이 349억에, 법인세 포탈 31억에, 하여튼 뭐 68억에, 수백억이죠. 지금 걸려있는 돈이. 박근혜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선거를 나가서 당선된 사람들의 사기죄는 형성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기의 의사를 충분히 갖고 사기를 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것도 되는데 대국민 사기잖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다스도 이용해 먹고요. 이제 검찰의 표현에 가면은 청계재단이 다스의 자금 세탁소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목적은 대통령이 아니죠. 아니죠. 예, 그건 예. 이제 야수님이 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사자방만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좀 개념이 다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BBK가 내게 아니고 다스가 내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숨겼던 거잖아요. 차명으로 예, 이제 예. 그런 목적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는 지금 다스나 이명박의 잡범 수준의 것들이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아직 멀었고, 덩어리로만 보면은 사자방으로만 생각하시면은 KT 위상만 해도 얼마나 갈려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명박 씨는 이 와중에도 페이스북 정치를 하시는 페이스북 성명을 발표하셨네요. 읽어야 하나요? 읽지 마세요 그냥. 나는 억울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나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일부 관제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목표다 라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 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야, 지금 독립투사 코스프레를 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니 이제 이 새끼는 이명박이 몇 보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떠들었지. 언제 정부에서 떠든 적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명박이가 나쁜 놈이라고 증명했나요? 자기 측근들이 증명해줬지. 그러게. 이명박이한테 복수하려고 측근들한테 없는 사실을 불게 만들어서, 그러면 측근들이 검찰에 가서 자백한 거는 다 허위사실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명박이 그 친구들 고소하면 돼요, 무고로. 그런데 허위 사실인데 증거는 또 왜 나올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 더 이상 읽지 맙시다. 짜증나서. 문제는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명박이 답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입니다. 경사났네.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이시영이 울고 있습니다. 아니 이 페이스북 맨 뒤에 나온 글귀를 보고 저 경악을 했어요. 한번 이건 정말 더러워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띄웠던 기업인입니다.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바꿔 읽어볼게요.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프락치입니다. 맞아요. 그거 프락치로 의심돼요. 전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띄웠던 사기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먹히는데 나는 내용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여기 밑에 꼭 전직을 써놓더라.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이걸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워. 박탈해야죠. 에이, 근데 이건 페이스북은 누가 쓰는 걸까요? 이명박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하면서 소장실에 가서 쓰는 걸까요? 아니 이거 아직 예약 포스팅. 에이, 아니 이해야 포스팅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 되지. 이거 이명박이 구속돼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써놓고 누군가에 맡겨놓은 것을 이거 내가 구속되면 그러니까 기소되면 올려줘라고 얘기한 거고 그거를 실행한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호사가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하면은 이명박이 구술을 하면 대략 그거를 좋게 어레인지 해가지고 네. 누군가가 측근이 올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아직 청계재단 사무실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 예약 포스팅은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불법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 보통의 경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적 SNS 채널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뭐 인권인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갑자기 이명박의 쇼생크 탈출이 생각나. 감옥에서
잠깐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PC방 가서 메시지 올리고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빠져나가려면은 반드시 그 똥통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이건희에 대한 실수도 있고요. 의미 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 우리 MB는 정말 억울하겠구나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치 투쟁밖에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계속해서 이제 누가 들어주도 않은 실드만 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던 날부터 구속되던 날까지 예. 한 사람도 시위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장미꽃 한 송이 꽂아주던 할아버지가 있긴 했었는데 정말 이게 그 박근혜가 선고받던 날 일어났던 그 시위 보면 이명박은 상대적으로 진짜 앞으로의 앞날이 막막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명박은 종교단체를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박근혜 측은 종교단체를 만들었고 장로하는 걸로 부족한가 보네요. 장로는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북이 마지막 줄에 이런 게 쓴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나도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대한민국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지키듯이 나도 좀 지켜다오. 근데 이번에 그 검찰 발표들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이상은이 빌려줬다는 우리 재수 씨가 이시영이 집 문제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벽장 속에 있는 6억을 줬어. 이게 그 6억 원이었는데 결국은 그게 뇌물 받았던 거고 김윤옥 여사가 뇌물 받은 거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고요. 이건 뭐 방송으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인옥 씨가 논현동 자택에서 이 망원 렌즈로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남편이 구속되어 있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혀 그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식사를 다 하고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참 해맑으시네. 근데 이 사진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이 정말 재밌게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평정을 영어로 이너피스라고 하죠. 부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평정. 그 사진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도대체 이게 기자가 어떤 장비를 썼기에 이 정도밖에 화질이 안 나올까. 그 정도 화질 나온 거는요. 멀리서 대충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한 거거든요. 정말 멀리서 찍은 것 같아요. 예, 멀리서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한 수준이에요. 품질이, 화질이. 그러면 옛날에 조선일보가 우병우 찍었듯이 팔짱 끼고 그 비웃는 모습 네. 그것을 찍었듯이 그런 장비도 없었나? 저는 일부러 그 표정을 안 나오게 하려고 화질을 뭉갠 거라고 봐요. 그 살짝, 표정이 아마 살짝 웃고 있는 게 나올까봐. 아주 많이 웃고 있는 게 나올까봐. 포털에 가면은 김윤옥하고 연관 검색어에 아이스크림이 그런 의미였군요. 자, 근데 뭐 어쨌건 저는 그런 방식은 반대합니다, 솔직히. 언론이 어떤 의도를 갖고 스토킹 하듯이 하는 건 반대고요. 자, 어쨌건 이명박 씨는 이제 좀 슬플 거예요, 사실은. 밖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살아생전에? 없죠. 없는 게 맞고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이명박이랑 정말 가까운 정치인 이재호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도 선뜻 사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치더라도 이명박이란 자를 사면한다는 건 사실 국민들한테 펴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들리는 부분이라 이명박은 살아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있다가 북조선과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기념 사면은 한번 생각해보죠. 뭐. 그러니까 모범수로서. 네, 모범수일 경우에만. 지금 이런 식이면 안 돼. 사식을 좀 적게 먹고 국가에서 주는 무상급식을 좀 많이 먹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어쨌거나 저는 건강하길 바랍니다. 네. 성주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사실 성주 분들이 사드로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때 선거 때 뭐 누구를 찍었네만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드 논란은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북핵이 없으면 그걸 세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이 사라진 거죠. 중국 눈치본이라고 중국용 아니라고 했고 북핵용이라고 했는데 북핵을 폐기한다고 하니 그래서 성주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안에 감탄하고 있다. 이명박은 참여하라. 네. 권리 행사 방해 이건데 이 차명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와대 경호원이 김재정 씨를 경호하게 해요. 네. 이 셋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하고 권리행사 방해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뇌물입니다. 뇌물죄. 이 뇌물죄는요. 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넷째,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임명 등의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 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는요. 이팔성이 등장하는데
이팔성한테 우리금융회장을 맡겼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 그게 아니고 원래는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시키려고 했대요.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책임자가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을 잘라버려. 그리고 이제 김소남 의원 기억하시죠? 4억 원 받았던 그 김소남을 비례대표 순위를 높게 책정하니까 보통 비례대표의 상위 순번은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예, 많이 예, 배치가 되는데 그냥 듣보잡게서 거기에 배치가 되니까 이제 거기다가 논리를 그때도 만들었었죠. 호남 몫에 뭐 예, 저쪽 예.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다 그냥 배치를 하더라. 정말 무서운 놈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이 3,400여 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포 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경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 기소한 게 아니고요. 아직 기소가 안 된 게 있어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에 대해서만 기소한 거죠. 워낙에 이제 죄가 버라이어티하다 보니까 아직 100% 확인 안 된 거는 냅두고 확실한 것만 일단 기소한 거예요. 그런데도 16가지예요. 금액도 횡령이 349억에. 이명박이 구속돼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써놓고 누군가에 맡겨놓은 것을 이거 내가 구속되면 기소되면 올려줘라고 얘기한 거고 그거를 실행한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호사가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하면은 이명박이 구술을 하면 대략 그거를 좋게 어레인지 해가지고 네. 누군가가 측근이 올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렇죠. 않을까요? 아직 청계재단 사무실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 예약 포스팅은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불법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 보통의 경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적 SNS 채널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뭐 인권인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갑자기 이명박의 수저생크 탈출이 생각나. 감옥에서 잠깐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PC방 가서 메시지 올리고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빠져나가려면은 반드시 그 똥통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이건희에 대한 실수도 있고요. 의미 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 우리 MB는 정말 억울하겠구나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치 투쟁밖에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계속해서 이제 누가 들어주도 않은 실드만 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던 날부터 구속되던 날까지 예. 한 사람도 시위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장미꽃 한 송이 꽂아주던 할아버지가 있긴 했었는데 정말 이게 그 박근혜가 선고받던 날 일어났던 그 시위 보면 이명박은 상대적으로 진짜 앞으로의 앞날이 막막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명박은 종교단체를 만들지를 않았잖아요. 박근혜 측은 종교단체를 만들었고 장로하는 걸로 부족한가 보네요. 장로는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북이 마지막 줄에 이런 게 쓴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나도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대한민국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지키듯이 나도 좀 지켜다오. 근데 이번에 그 검찰 발표들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이상은이 빌려줬다는 우리 재수 씨가 이시영이 집 문제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벽장 속에 있는 6억을 줬어. 이게 그 6억 원이었는데 결국은 그게 뇌물 받았던 거고 김윤옥 여사가 뇌물 받은 거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고요. 이건 뭐 방송으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인옥 씨가 논현동 자택에서 이 망원 렌즈로 찍힌 사진이 검찰에서 5가지 정도의 이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경과 발표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K 피해자들의 고발 등을 단서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간 수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공식 발표한 거죠. 국가기관이 다스는 이명박이 거예요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드디어 대답을 해줬네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이 됐습니다. 명명박박하게 발표됐죠. 예. 둘째,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이거죠. 셋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 총영사 등 국가 공무원들을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 재산의 상속세, 절세 방안 준비를 공무로서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를 다스의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 사명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건희한테는 기소 중지 내린다 그랬나요?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환 안 하고 기소 중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고요. 의사표시 눈 끔뻑끔뻑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이승엽 목소리 들으면은 뭐 벌떡벌떡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네. 검찰 괜히 넘겨짚지 마시고요. 이거 넘겨짚으면 이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피의자의 의사대로 정신이 멀쩡하니까 일단 소환하세요. 예. 아니면 압수수색 하시든지. 여기서 말하는 형법상 직권남용 구라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목표다 라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 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야, 지금 독립투사 코스프레를 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니 이제 이 새끼는 어. 이명박이 몇보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떠들었지. 언제 정부에서 떠든 적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명박이가 나쁜 놈이라고 증명했나요? 자기 측근들이 증명해줬지. 그러게. 이명박이한테 복수하려고 측근들한테 없는 사실을 불게 만들어서 그러면 측근들이 검찰에 가서 자백한 거는 다 허위사실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명박이 그 친구들 고소하면 돼요, 무고로. 그런데 허위 사실인데 증거는 또 왜 나올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 더 이상 읽지 맙시다. 짜증나서. 문제는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명박이 답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입니다. 경사났네.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이시영이 울고 있습니다. 아니 이 페이스북 맨 뒤에 나온 글귀를 보고 저 경악을 했어요. 한번 이건 정말 더러워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띄웠던 기업인입니다.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바꿔 읽어볼게요.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프락치입니다. 맞아요. 그거 프락치로 의심돼요. 전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띄웠던 사기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먹히는데 나는 내용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여기 밑에 꼭 전직을 써놓더라.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이걸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워. 박탈해야죠. 에이, 근데 이건 페이스북은 누가 쓰는 걸까요? 이명박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하면서 소장실에 가서 쓰는 걸까요? 아니 이거 아직 예약 포스팅. 에이, 아니 예약 포스팅 그러면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 되지. 이거 법인세 포탈 31억에 하여튼 뭐 68억에 수백억이죠. 지금 걸려 있는 돈이. 박근혜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이거. 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선거를 나가서 당선된 사람들이 사기죄는 형성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기의 의사를 충분히 갖고 사기를 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것도 되는데 대국민 사기잖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다스도 이용해 먹고요. 검찰의 표현에 가면은 청계재단이 다스의 자금 세탁소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목적은 대통령이 아니죠. 아니죠. 예, 그건 이제 야수님이 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사자방만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좀 개념이 다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BBK가 내게 아니고 다스가 내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숨겼던 거잖아요. 차명으로 이제 그런 목적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는 지금 다스나 이명박의 잡범 수준의 것들이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아직 멀었고 덩어리로만 보면은 사자방으로만 생각하시면은
KT 위상만 해도 얼마나 갈려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명박 씨는 이 와중에도 페이스북 정치를 하시는 페이스북 성명을 발표하셨네요. 읽어야 하나요? 아 읽지 마세요 그냥. 나는 억울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나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일부 관제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